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으로 뭉쳤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런데 과연 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에게도 이득일까요? 뉴스에서 다뤄지지 못한 이야기 스그스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우종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걸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액수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이게 참 그 관세 협상에 유리한 도구 내지는 어떤 협상의 하나의 구실로 사용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건 굉장히 반갑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 한국과 미국, 특히 이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업이 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핵심 카드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나요 혹시? 예측은 했었죠. 이전부터 이미 조선계에는 소문은 돌고 있었고요. 이게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조업들, 물론 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조선업만큼 그런 미국과 우리나라 기술 격차가 큰 산업은 전무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은 대중국, 중국의 어떤 해군력이라든가 이런 그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유리한 어떤 카드로서 활용이 될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업계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 이전에 어떤 식으로 소문이 좀 돌았습니까? 지금 이제 들어서 아시는 한화 필리아드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나 또는 마스가 때문에 기획이 된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전에 뭐 미국의 지금 해군, 그러니까 조선 생산력이 중국의 뭐 거의 300분의 1에 가깝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미국 내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 트럼프의 절박함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킬 목적일까요? 아니면 사실 해군, 그러니까 군사력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이 아마 다 있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해군력, 군사력 쪽에 훨씬 방점이 찍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보통 지금은 유럽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해운 시장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해운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런 운반선 중심의 상선 산업이 크게 발달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군사력 중에 해군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MRO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미국의 함정 숫자보다 훨씬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수리 중에 있거나 또는 발주를 했는데 인도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중국은 2015년도에 이미 미국의 함정 숫자로만은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함정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한 15년, 20년부터 거의 숫자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런 함정들이 수리 중이고 사용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겠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 조선 회사들에게 발주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굳이 마스가까지 필요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미 이제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그 법 얘기입니다. 존스 액트법이라는 것과 번스 톨레프스법 두 가지 법이 미국의 이제 외국의 상선을 발주하거나 함정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규제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스 액트법 같은 경우는 상선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항구를 오가는 운반선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미국 사람에 의해서 건조가 되어야 되고 또 운항도 미국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1920년대에 생긴 법이고요. 굉장히 강한 법이고, 비슷하게 번스법은 함정에 대해서 미국 해군의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 사람이 건조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해군도 제가 알기로 몇몇 해군들은 우리나라에 발주하고 싶어 합니다. 워낙 인도가 안 되고 MRO 들어가면 소식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많지 않은 해운사들도 가능만 하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도 발주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이제 내부 법규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거대한 조선소들에서는 발주해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상황입니다. 지금 한화오션과 최근에 이제 HD 현대에서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MRO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 그 영토 외부의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이 건조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하면서 이 마스가를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순간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현대화된 공정기술이 미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윈윈 맞습니까?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죠. 아직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게 마스가를 통해서 어떤 국익으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 대한 투자도 그것이 어떤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 건지 아니면 하나처럼 미국 내에 운영 중인 조선소를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일단 미국 조선업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한 핵 항모를 포함해서 군사 전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해군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이 조선업은 많이 이제 쇠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거의 그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어 있다고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미국은 그 100년간의 기간에서 정말 딱 두 기간에만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80~90%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정말 전시에만 꼭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은 5년, 10년 사이에 그런 건 있었겠죠. 전시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가들이 배를 생산하고 건조하지 못하는 건 있었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딱 그 두 시기를 제외하면은 전 세계 그 조선 점유율에서 메이저를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스 액트법이나 번스 톨레포스 그런 법들이 당연히 의도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방향이었겠죠.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가지고 향후에 미국이 계속 그 어떤 해양력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점점점 쇠퇴해왔고 미국 조선소들은 생산성을 높일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조선소라고 해봐야 몇 개 없는데 미국 선조들은 여기서밖에 배를 사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부르든 그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온실 속에서 이제 쇠락하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제 된 말로 존스 마켓이라고 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성과가 형성이 되어 있는 동일한 선종이라면 우리나라 선박보다 최소 5배, 6배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현실적인 미국의 상황입니다. 아까 앞서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라는 자극제는 역시나 중국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2년 전에 그 미국 그 어떤 컨설팅 기관에서 분석을 해보니 함정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중국의 모든 조선소의 건조 역량, 능력, 미국 비교했을 때 중국이 정확하게 233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233배. 사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근데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중국은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새로운 야들을 계속 새로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나 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면은 상선을 만들면서 함정을 같이 만들거든요. 물론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상선에 대한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생산 경쟁력이 함정에 같이 전이가 되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함정을 만드는 조선소는 뉴포트 뉴스라든가 잉걸스 같은 함정만 만드는 조선소예요. 그 조선소가 미국에 한 4~5개 정도가 있는데 중국은 현재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선소가 5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중국은 계속 선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 자국 내 조선 시장 및 협력사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계속 오히려 더 디클라인 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했던 필리 조선소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연간 생산 가능한 선박수가 2척 정도밖에 되게 안...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게요. 그게 그 필리아드가 미국 해운 시장의 점유율이 몇 %인지 혹시?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 조선소가 미국 해운 시장의 점유율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50%니까 이게 미국의 절반 먹었어가 아니고요. 미국의 시장 자체가 그만큼 작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어차피 발주가 나오는 선박도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뭐 매년 5척, 10척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왔던 거죠. 교수님 보시는 마스가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이미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먼저 상선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존스법이 완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동맹국에서 그 미국의 상선을 건조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함정 같은 경우는 아마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함정을 직접 건조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나의 필리 야대라든가 또는 다른 조선소들이 진출한 미국의 어딘가에서 함정이 건조가 되고, 다만 이제 여기 하나 뭐가 있냐면 사실 함정이라는 거는 그 선체 가격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요. 정말 비싼 것들은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 함정을 못 만드는 게 무기보다도 이 선체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선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조각을, 우리 블럭이라 그러는데 만들어서 이거를 미국에 가서 최종 조립을 하는 이런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적인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되는 게, 얼마 전에 그 쉽스법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게 일단 상정이 됐어요. 통과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안에 들여다 보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동맹국에 한해서 미국의 상선이나 함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자라는 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원활하게 풀려가고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워낙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면 상선 건조라든가 또 함정에 있어서도 일부 블럭 제작, 미국에서 최종 조립,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최악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1,500억 불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부분은 어떤 대출이나 차관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 이러다가 잘못해서 이게 기업이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이게 이제 아픈 기억이 있는 게 비슷한, 요거랑 이제 상황은 비슷하진 않지만 그 예전에 STX라는 조선, 지금도 이제 더케이 조선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덕수 회장님이 한참 세계 경영을 할 때 마지막 그 퍼즐이 중국 대련 야대였습니다. 거의 한 4조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만한 그런 야대를 개발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과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게 STX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도미노로 모든 계열사들이 무너지면서 STX가 도산이 됐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투자가 실패했던 게 그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을 바라보면은 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매핑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을 해서 정말 그 8만 불 평균 그 국민 소득을 가지는 그 국가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하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 인프라에 투자가 됐는데, 지나고 보니 예를 들어 트럼프가 실각을 하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과 친해지고 이러면은 정말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으로 전가되는 그런 게 정말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짜. 예.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중국 조선업 입장에서 이 마스가가 견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중국은 일단 상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별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건조하는 상선의 양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조선소의 그 건조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상선을 만든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그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함정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해군력에 있어서 양대 쌍두마차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대양에서 그런 전력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면 중국, 미국, 조금 더 러시아 정도인데, 그런 이제 중국에 있어서 한동안은 굉장히 안심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숫자에서 앞섰고
앞으로 35년, 40년이 되면은 단순히 양적인 분만이 아니라 항모라든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어떤 전략 그 자산 쪽에서도 앞설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이러다가 한국이나 뭐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죠. 일본도 네. 일본이 어떤 미국의 그런 걸 도와가지고 그 뭐 다시 이제 격차가 유지가 되거나 벌어지는 상황을 당연히 경계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선으로만 봐도 야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미 다 제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또 이게 마침 기회가 돼서 미국의 어떤 상선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건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불편해 보이고 견제를 할 것 같습니다. 마스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 열기로 올리다 보면 자칫 이 중국과의 격차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스가의 배경이 뭐였냐라고 보면은 사실 공정한 어떤 국제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 국가가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발생된 일종의 굉장히 극단적인 보호 무역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당연히 이제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잘 가야 됩니다. 잘 가야만 이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럼요. 이게 이러다가 사실은 정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수주량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좁혀지고 이미 일부 분야에선 역전되어 있는 기술 부분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조금 전이 돼가지고 좀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해주고 또 거기에 기술 개발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라고 하면 미국의 조선 기술은 5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 우리 인력 교육해줄게 우리 기술 이거야라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쪽에 더 중요한 경쟁자를 두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R&D나 기술 개발 부분을 놓치게 될까 하는 부분이 뭐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마스가에 대한 평가 중에 위험한 도박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약화될 거라는 경고도 있었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그 워딩대로만 받아들이자면 저는 순수한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야 너희 1,500억 불이면요 200조입니다. 200조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조선에서 보자면 예전에 그 한 20년, 15년 전에 지금 대한조선이라고 있습니다. 목포에. 네. 원래 그 대한조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 대우조선만큼 사이즈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했던 투자액이 4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5년 정도가 예. 지나서 뭐 그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과장해서 10조라고 볼게요. 그러면 근데 200조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 같은 조선소를 20개 넘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건데? 너희 그거 잘못 투자했다가 나중에 트럼프 뭐 다음 정부로 바뀌고 뭐 중국과 사이 좋아지고 중국에 발주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무용한 인프라로 전략을 할 텐데 그렇게 이제 충고를 했을 것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술력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자율운항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그 강제하려고 하는 넷제로 소위 온실가스 배출 절감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어떤 리더십 내지는 기술 패권을 가져가야 될 텐데 야, 거기 안 오고 미국의 인프라 만들다가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뭐 순수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한계가 있을 텐데 기술 투자가 아니라 인프라 투자 거기다가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로 쏠리게 된다면 기술 발전이 조금 더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인 것 같군요. 예. 거기다가 미국이 이런 조선업에 대해서 어떤 개런티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관점에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도움이 손해를 끼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마스가 및 우리 조선업이 해결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들, 그러니까 장밋빛 시나리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접목이 되면은 어떤 적정한 인건비로 굉장히 이제 그 조선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조선력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을 때 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좀 어떤 나름대로의 조선연합국을 구성을 해서 결코 이제 이런 그 중국을 위시한 그런 국가들에 밀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 같은 경우도 단순히 쉽빌딩만이 아니라 빌딩이라는 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 능력 또는 친환경 기술, 자율운항 기술 등등을 소위 어떤 지적 자산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어떤 새로운 지식 산업 또는 그 지식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첫 번째 산뜻하다. 굉장히 워딩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 이거 스그스그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스그스그.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우리 맞습니다. 앵커님 성함부터 해서 네. 예, 수고 다 그것도 산뜻했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도 마스가처럼 같이 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